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중개소가 매주 목요일 밤 8시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는 댓글 토론 또는 그냥 라이브 방송입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고요. 다시 한번 김상윤님 들어오신 거 환영하고 중국골프님 들어오신 거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방송, 오늘 주제는 진짜 여행 트렌드, 가짜 여행 트렌드인데요. 먼저 그 전에 저희가 오늘 뉴스 간단한 거 좀 전해드릴 거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뉴스 매일매일 뉴스 전해드리는데 저번에 에어부산이 국내 상공만 뜨는 거 그거 이제 곧 출시할 거라고 그래 했잖아요. 그런 뉴스 전해드렸는데 드디어 에어부산보다 먼저 치고 나온 업체가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과 하나투어가 재빠르게 빨리 대처를 하고 치고 나왔습니다. 오늘 자료가 다 나왔는데요. 관련한 상품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A380 기종을 이용하고요. 하나투어에서 이름을 붙인 거는 이제 스카이라인 투어라고 해서 비행기, 항공사는 아시아나 항공에서 운영을 하고 상품 판매는 주로 이제 하나투어에서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A380 이용해서 국내에 한 2시간가량 여행을 하는 건데요. 국내 어디를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해서 강릉, 포항, 김해, 제주 상공 비행한 후에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약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판매 가격은 비즈니스 스위트석이 30만 5천원, 비즈니스가 25만 5천원, 이코노미가 20만 5천원 정도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수칙 때문에 실제 A380은 400명 넘게 가능하죠. 탑승이. 하지만 한 310석 정도로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내식 어메니티 키트도 주고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마일리지도 적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투어에서는 이제 이 상품 이름을 스카이 투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내에서 또 다양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냥 가긴 심심하죠. 또 재빠르게 관광청이 두 군데가 붙었네요. 싱가포르 관광청과 사이판 관광청이 특별한 이벤트도 기내에서 한다고 합니다. 관광청들이 이렇게 활동을 뭔가 할 게 있다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빨리 정상화돼서 진짜 제대로 된 활동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투어에서는 이제 한정된 좌석으로 선착순 160명 판매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0석 운영인데 하나투어에서는 한 160석 정도 블럭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요거 하나투어에서는 항공만 예약도 할 수 있고 항공과 숙박도 할 수 있어. 숙박은 인천공항에 인접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이죠. 특급. 네, 요거 호텔 1박 하는 건데 해서 판매를 합니다. 하나투어에서는 9월 25일 10시부터 예약을 받기로 했네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에어부산 소식 전할 때 이거 분명히 괜찮다 싶었는데 이번에 마감 이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가능성 있으면 코로나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면 이 상품 아마 다른 데서도 상품 판매할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그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 댓글로 또 이상한 소리 남기셨죠. 예. 자, 우리가 이걸 보면 오늘 주제와도 조금 관계가 있는데 이걸 보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래도 하나투어는 돈이 있고 어쩌저쩌고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지만 다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좀 재빠르게 대처하는 여행사들은 그리고 항공사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가만히 있지 않고 준비를 하고 계속 무언가가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협조, 그다음에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도 많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속된 말로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대처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 규모에 상관없이 재정 여력에 상관없이 이런 준비들 빨리빨리 하고 하면 좀 이런 위기 탈출에 그나마 큰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조심스럽게 전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 간단하게 좀 전해드릴게요. WIT라고 있어요. WIT가 2005년 설립된 여행산업기술 유통
및 마케팅에 중점을 둔 뉴스 포털인데,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컨퍼런스가 주 활동이에요. 매년 우리나라 들어와서 컨퍼런스를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으로 하는데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주로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언어에 조금 좀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관심이 없을 텐데, 또 이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관심 있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컨퍼런스입니다. 컨퍼런스의 내용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쪽 관련 전공하시는 분들도 찾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특히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이 주관하는 곳이 있는데 타이드스퀘어죠. 타이드스퀘어에서 같이 추천한 국내 굉장히 유망한 스타트업도 단독 세션이 구성이 돼서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수준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컨퍼런스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챙겨 들으시면 굉장한 스터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2꼭지 정도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2꼭지 정도만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 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가 매주 목요일 밤 8시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는 이름하여 댓글 토론. 오늘 주제는 진짜 여행 트렌드 그리고 가짜 여행 트렌드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음악도 나오고 그러면 참 좋은데 아직 간의 수공업이라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들어오신 분들 저의 의견 듣고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거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고 의논을 나눠보고 머리를 맞대보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나눠보고요. 또 의견이 또 다르다 싶으면 또 한번 말싸움도 한번 해보자고요. 예. 우리가 성장을 위한 말싸움은 좋죠. 그냥 싸움이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진짜 여행 트렌드, 가짜 여행 트렌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제목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들 나눠서 제가 이제 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과연 여행 트렌드는 어디에서 접하는지, 과연 우리가 여행 트렌드는 어디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지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준비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트렌드 말고도 우리가 음식, 아니면 문화, 이런 것들 다 대부분 아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베이스죠. 인터넷 베이스를 해서 SNS,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서 주로 SNS, 페이스북이 됐든, 인스타가 됐든, 아니면 그냥 일반 포털이 됐든, 어쨌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SNS를 통해서 많이 트렌드, 특히 여행 트렌드도 그러겠죠. 아니면 블로그 같은 것들도 있겠고, 유튜브도 있겠고, 아무튼 인터넷 기반으로 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여행 트렌드를 접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행 트렌드 말고도 어떤 우리 일상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트렌드는 다 이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것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죠. 자,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보 입수의 절대적인 채널이 인터넷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책도 있겠고, 굉장히 오프라인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정보 입수의 다양한 채널들이 있을 텐데, 많은 부분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SNS를 통해서 대부분 정보 입수를 하지만 이것이 절대 진리이거나 진짜는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보 입수의 절대적인 채널이냐에 대한 명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TV 메인 뉴스 시간이었어요, 저녁에. 근데 이제 차에서 캠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유행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어떤 아기 아빠 인터뷰하면서, 차박 이렇게 하고 너무 좋아요. 어쩌고저쩌고, 코로나19를 맞아서 비대면 시대에 차박이 좋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차박하는 데 가보면 다 옆에도 차박이죠. 그리고 우리가 캠핑이랑 사실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죠? 텐트를 거창하게 치고 안 치고를, 그런 불편함은 조금 없을지 몰라도, 차박이라고 해서 같은 옆에도 차박이고, 기존의 캠핑장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박
그 뉴스 보도가 나간 후에 바로 이제 그 차박하는데 필요한 또는 편리한 그런 자동차 간접 광고가 이렇게 뉴스 형식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결국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 어떤 그 간접 광고라 그러나 뭐 그런 사건들이 몇몇 있었는데 인플루언서들을 위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 요즘에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 정보 입수 절대적인 절대 진리의 어떤 그 정보는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동안의 여행 트렌드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여행 트렌드는 이렇게 막 한 달을 주기로 막 변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여행 트렌드라는 건 그래도 비교적 좀 느린데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비용도 다른 문화생활에 비해서는 좀 더 들어가고 그죠? 예. 다른 소비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소비는 아니니까 해외여행을 기준으로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화하는 트렌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행 트렌드는 꾸준히 변해왔고 또는 성장해 왔고 또는 변화하고 있죠. 물론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잠깐 모든 것이 스톱이 됐지만 그래서 여행 트렌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주로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이렇게 넣고 있는 여행 트라는 거는 뭐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먹으러 가는 여행 뭐 또는 뭐 좀 고상한 프로그램이나 채널에서는 무슨 뭐 인문학 관련한 여행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뭐 인문학 관련해 갖고 뭐 굉장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이렇게 관심을 끌기는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해외여행을 가건 어딜 가면 대부분 그런 여행은 말만 돌았지 우리가 실제로 여행지에 가면 그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접하거나 만날 수 있지는 사실 않아요. 그리고 여행사 같은 경우에 상품 판매 비율을 보더라도 동남아 그 인근으로 한 휴양여행이 많지 인문학 여행 카테고리는 있고 상품도 물론 있고 상품이 팔리기도 합니다만 다른 그 부분에 비교해 보면은 그런 쪽에 그게 뭐 트렌드라고 정의 지을 만큼 굉장히 그 그러니까 굉장히 잘 팔리지는 사실 않지요. 그죠? 물론 제가 여행사들의 실적을 부분별로 매출 실적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일종의 뭐 모양새를 갖추거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또 일정 부분 트렌드라고 하니 남들이 하니 또 미디어에서 트렌드라고 외쳐대니 혹시나 몰라 아니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뭐 흔히 트렌드라고 누군가가 짓거렸던 이야기들을 그 참고를 해서 그런 상품이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국내 여행이 됐든 해외 여행이 됐든 가면 그런 여행을 즐기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무슨 고궁 앞에 가서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하는 건 듣는 한 그런 경우는 많죠. 근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인문학 여행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과연 정말로 트렌드인가? 트렌드라는 건 일종의 유행이잖아요. 유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트렌드를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그것을 소비를 하고 이것들인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TV 속 여행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드리고 있지만 이게 꽃보다 할배 같은 프로그램이 사실 가장 성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편이지만 그 꽃보다 할배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 다녀온 여행지가 해외 뭐 스위스, 크로아티아 등등 해서 그런 데가 굉장히 인기를 그 프로그램이 나갈 당시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나간 다음에도 그랬고 굉장히 인기를 끌고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TV 매체 특히 뭐 케이블이 됐던 공중파가 됐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 수 있는 좀 능력 있는 PD들을 방송국에서 섭외를 해가고 하죠. 근데 아무튼 그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할배 뭐 이런 시리즈가 굉장히 잘 됐는데 그 잘 된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많이 기존에 갔던 사실 여행지들이긴 해요. 그죠? 뭐 발굴된 여행지도 있지만 몰랐던 여행지도 덜어는 있지만 뭐 스위스 뭐 그런 데는 많이들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면 들여다보면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그죠? 그 PD의 역할, 그 작품을 만드는 PD와 작가의 역할이지 능력 있는 작가의 역할 그래서 스토리가 담겼기 때문에
똑같은 여행지를 보더라도 우리가 스토리가 거기다 입혀지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죠. 그래서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인기를 끌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아 여기가 무엇을 찍었던 곳이래 하고 우리가 막상 가면 실제 우리가 TV에서 제3자 입장에서 화면을 통해서 봐왔을 뿐이지 실제로 가면 찍었던 곳이라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TV 속에서 우리가 봐왔을 때처럼의 어떤 감동, 그런 것은 각자 개인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 더러 실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트렌드의 TV 속 여행지를 만든 사람들의 어떤 그들이 원하는 것, 노렸던 것과 우리가 막상 여행지를 가서 우리가 똑같이 그때 받았던 감동을 받고자 하면 조금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여행 트렌드라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경계를 좀 하고 이것이 과연 여행 트렌드가 맞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래요. 뭐 여행 가서 쉬러 가고 머리 식히러 가고 잠깐 구경하러 가는데 뭐 그런 것까지 따지고 가 할 수 있죠. 당연하지. 저도 그런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행 트렌드인가 진짜 여행 트렌드인가를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해보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TV 프로를 만드는 어떤 사람들의 연령층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꼭 반드시 어떤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20대 또는 30대 초반, 20대의 어떤 젊은 연령층들이 결코 대부분의 다른 분야도 그러겠지만 우리 여행 쪽도 20대가 이 여행 트렌드를 주도한다고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최근에 그 여행에 미치다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참 20대 젊은 층들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는데 뭐 이것이 꼭 여행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라고만 볼 수는 없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여행 트렌드 어디서 접하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의도된 트렌드 만들기라는 겁니다. 의도된 트렌드 만들기. 이거는 이제 뭐 사실 어떤 기업체의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죠. 그죠? 전혀 사실 무근이고 전혀 우리가 현실에서는 전혀 몰랐던 부분이고 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할 정도인데 막상 이제 뭐 매체나 이런 거 보면은 떠들어대고 있죠. 이게 유행이다, 트렌드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책 같은 걸 조심해야 돼요. 책 마케팅 할 때, 도서 마케팅 이런 거 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뭐 그런 거 보면 무슨 정말 이게 트렌드인가 봐. 뭐 이게 정말 요즘 유행인가 봐. 여기가 그렇게 좋대. 저 물건이 저렇게 좋대. 뭐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된대.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렇게 된대. 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전문가들이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책을 만들어서 그거 홍보하기 수단으로 여러 미디어 매체 나와서 얘기하는데 꼭 그게 아니라는 거에서 의도된 트렌드 만들기에도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요. 한국 사회에서 책을 쓴다는 거 있죠. 책을 만들고 책을 출간한다, 발행을 한다. 이 책을 내서 돈을 번다는 목적보다도 그 사람의 인지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한 줄의 경력,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 예. 똑같은 전문가라도요. 오히려 실력이 더 있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책 낸 사실이 없으면 잘 안 쳐다보는데 제가 봤을 땐 뭐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가끔 뭐 여행 작가라고 해서 책을 내는데 제가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은데 책을 냈다는 이유 하나로 굉장히 잘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는 좀 이런 게 좀 심한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각종 채널,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출 횟수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노출 횟수가 많아지면 아닌 말로 저는 왜 이게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만 있나요? 다른 나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네이버 그 검색 순위, 실시간 검색 순위 이게 왜 중요해요? 예.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우리가 왜 어떤 그 포털 사이트에 어떤 그 실시간 그 검색 순위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왜 이렇게 노출이 돼야지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그게 왜 그렇게 중요시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건 결국 뭐 노출 횟수, 그게 좋은 일이 됐건 사회 악이 그건 사회 악이라 하더라도 결국 노출이 많이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마케팅적인 전략 측면에서는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의해서 반대로 뭐 어떤 사람들의 소비에 대한 판단, 결정, 이런 게 좌지우지 된다는 사회 문화가 저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화가 되고 해서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물론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어떤 매체, 객체, 사람은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추세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근데 뭐 인플루언서에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많이 시선이 쏠리니까 집중하는 거, 이것까지는 제가 그 흐름 자체는,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왜 실시간 검색 순위가 그렇게 우리 뭐 인간들의 결정, 트렌드에 향박을 가늠하는 거에 잣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장사와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확실한 명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여행 트렌드 역시 마찬가지죠. 여행 트렌드도 의도적으로 우리가 트렌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의도적으로 만드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청 활동 중에서 전략이 있어요. 관광청 활동 중에 전략이 예를 들어서 관광청 본부, 그러니까 본청, 그 나라의 본청, 관광청 본청에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아젠다, 이러이러한 이슈, 이러이러한 장소를 큰 주제로 해서 올해 아니면 또 1, 2년 정도는 이걸로 우리나라는 이걸로 좀 전략적으로 내세우고 밀어붙인다라는 거는 이제 전략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내세우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트렌드를 인위적으로 주도한다거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죠. 전략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캐나다 같은 경우도 한 몇 년에 한 번씩 로고도 바꾸고, 그 다음에 캐치프레이즈도 바꾸고,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바꾸고, 뭐 독일도 바꾸고, 독일 같은 경우는 워낙 인문학적인 소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독일도 각 주에 따라서 올해는 뭐 이런 걸로 바꾸고 내년엔 또 이런 걸로 바꾸고 그렇게 해요. 그건 전략적인 부분이고, 체코 같은 경우도 그래요. 체코는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화려한 시대, 찬란한 시대라는 그런 캐치플레이즈로 한 2년 전부터 밀어붙였어요. 그 전에는 또 다른 캐치플레이즈로 밀어붙였어요. 그런 전략적인 문제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여행 트렌드에 정말 나도 뭐 이런 게 여행 트렌드야, 미디어에 많이 나왔다고 여기가 뭐 좋은 곳이야, 이런 거에 좌지우지 하고 싶지 않다, 휘둘리고 싶지 않다 하면 혹시 각 관광청, 우리 또 들으시는 분 중에서 뭐 일반 그냥 우리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말고도 그냥 여행자, 그냥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 계신 분들도 정말 요즘에 이 나라에서 무엇이 정말 볼만하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최근에 정말 밀고 있는 게 뭐지 하면 그 나라 관광청의 홈페이지가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 관광청에서 올해 특히 최근에 이런 곳을 추천하고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고 하는 곳을 그거는 굉장히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도움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많이 하거든요. 프로모션. 그래서 그런 것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게 멈췄지만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관광청 같은 경우도 뭐 1년에 한 번씩 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전략적으로 미는 게 있어요. 뭐 어떨 때는 뭐 홍콩의 어떤 아트 축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밀 때가 있고, 아니면 뭐 소호거리 같은 데를 밀 때도 있고, 이게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뭐 분기별로 반기별로 이렇게 바뀌어요, 전략.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 참고를 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가시면, 굳이 뭐 내가 뭐 젊은 친구들이 SNS 뭐 인스타에서 막 이런 데가 올라오니까 이런 데가 유행이래, 좋대, 사진만 보고 가서 괜히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의도된 트렌드에 쫓아가서 괜히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로 참신한 여행 정보 트렌드를 알고 싶으시면 그 나라 해당 관광청의 홈페이지나 뭐 매체를 통해서
참고를 하셔서 여기서 최근에 이런 쪽을 좀 밀고 있고 그렇구나 라는 걸 가서 보시면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오실 수 있어요. 체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코가 한 3, 4년까지만 해도 바로크 관련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밀었어요. 밀었어. 예, 푸시를 많이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크에 관련한 이슈를 한참 광저에서 이슈를 다룰 때 제가 체코를 가서 바로크의 어떤 것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왔거든요. 취재도 하고 왔는데 확실히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광저에서 미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투어를 즐기다 보면 우리가 못 보던 것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들의 어떤 그 유행에 편중되지 않은 그런 투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의도된 트렌드에서 속지 않고 즐기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도된 트렌드 만들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믿어도 되나요? 여행 트렌드. 뭐 그런 노래가 우리가 또 있죠.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죠. 가수 오동님 그분이 이름이 뭐였지? 나 진짜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오동립 한 입 두 입. 그분이 또 그런 노래를 불렀죠.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마음을. 제가 또 노래를 좀 뽑고 싶지만 이게 또 나중에 이게 한마디만 불러도 저작권에 돼갖고 수익 창출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믿어도 되나요? 여행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여행 트렌드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고루하고 옛날 사람이라 안 믿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을 가서 선택을 해서 갑니다. 이제 그런 선택을 할 때는 그 당시 현재 나만의 어떤 심리적 상태, 그다음에 또는 경제적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겠죠. 예. 자, 믿어도 되나요? 여행 트렌드. 저는 안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최근에 얼마 전에 무슨 제주에서 한 달 살기, 발리 혼자 살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있었어요. 책도 그죠? 나오고 그랬어요. 맞아인데 이런 건 자유죠. 가서 발리에 가서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그건 하는 사람 마음이고 자유지만 사실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이제 책들을 쓰기 위해서 우리 이 전문 작가분들이 많이 좀 도전하고 지도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좀 더 심층적인 어떤 여행 컨텐츠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서 또 나중에 이게 책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지. 사실 누구는 요즘에 어디서 한 달 살기, 혼자서 한 달 살기가 유행이래. 그래서 그게 굉장한 트렌드인 것처럼 이제 믿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믿을 수 없죠. 믿어도 되나요? 이런 여행 트렌드?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디요?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이제 유럽 같은 데서 비교적 호텔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남의 집 렌트를 해서 한 달 정도 장기간 이렇게 살기가 쉬워졌잖아요. 대여하기가. 이제 비용도 좀 비교적 저렴하고 해서 제가 실제로 영국에 출장을 한번 가서 런던의 토트넘 하스퍼 구장 투어하고 있는데 어떤 한국 여대생, 부산에 사는 여대생이 거기 혼자서 왔더라고. 스타디움 투어를 하러 왔더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몇 가지 물어봤더니 런던에서 실제로 친구와 둘이서 에어비앤비 이용해갖고 한 달 정도 살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내일은 또 기차 타고 저희 맨체스터 갔다 올 거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공유 플랫폼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장거리 여행지에서도 장기간 묵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워지긴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일부 특별한 경우 몇몇 청춘들이 예전에 안 했던 예전에 배낭여행 많이 가고 그럴 때랑은 좀 다르죠. 케이스가 다른데 간혹 있고 예전보다는 분명히 늘어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여행의 어떤 트렌드, 여행의 어떤 유행을 이끌 만한 트렌드라는 거는 아니죠.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면 혼술도 유행한다고 하죠. 혼밥은 밥 혼자 먹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 그 전부터 혼밥은 많았었어.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님들 혼밥 많이 하셔. 직원들이 좀 불편해하셔서 옛날부터 그런 건 있었어. 근데 이제 이걸 말로 만들어낸 거지. 혼술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혼술 예전부터 혼자 많이 드셨어요. 예. 자, 그럼 혼행 한번 볼게요. 혼행. 혼자서 여행하는 게 한참 뭐 유행이라고 그런 나왔죠. 유행. 혼행이 유행이래. 자, 저요, 혼자 여행 가서, 이게, 여기 여행, 저기 가서 혼자 여행하시는 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맨체스터, 그 런던에서 만난 그 사람 빼고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 젊은이 별로 못 봤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습니까? 혼행 유행이라고 하는데 혼자 여행한 사람은 그다지 많이 못 봤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옛날에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사실 우리가 옛날에 여행을 안 가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적이라서 모르는 거지. 물어보십시오. 옛날에도 혼자 여행 많이 갔습니다. 예.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가겠지만 이게 뭐 혼행이 유행이다. 대단한 무슨 여행의 트렌드인 것처럼 혼행이 유행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별로 못 봤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저는 많이 못 봤다. 저도 나름대로 많이 다닌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혼행, 특히 여자 혼자서 제가 여자냐 남자냐 혼행, 여자는 뭐 혼행 가면 안 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뭐죠? 젠더 이슈에 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예전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불안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세상이 바뀌어서 물론 잘 가실 수 있어요. 그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구분치 않고 하지만 그 횟수가 그렇게 많이 혼자서 여행 다니는 사람을 본 적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굉장한 무슨 여행 트렌드인 것처럼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도 되나요 여행 트렌드? 저는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SNS에서의 언급량 그리고 통계 역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참고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뭐 우리가 신문, 뉴스를 통해서 뭐 대부분의 정보를 많이 접했죠.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른바 뭐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게 사실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뭐 제가 뭐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보면은 이제 단독해갖고 그런 특히 정치 쪽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클릭 수를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각 그 신문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많은 신문사들이나 언론 매체에서 그런 것들 클릭수 나오는 대로 또 인사 고과에 반영이 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클릭 수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좀 이른바 뭐 우리들끼리 얘기인데 뭐 좀 섹시한 제목을 많이 단다고 하거든요. 그런 좀 이렇게 사람의 눈길을 확 끌 수 있는 좀 자극적인 제목들은 말하는 거겠죠.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주로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경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행 관련 데스티네이션 관련 정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꼭 이런 미디어 매체가 전해주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진리는 아니다라는 건 아마 대부분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통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통계 역시 100% 믿을 만한 것들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정부 기관에서 나오는 뭐 출입국 관련한 사람 수, 그 다음에 항공 통계 이런 것들은 비교적 이거는 진실이다 거짓이다 트렌드를 나타내는 통계는 아니잖아요. 추세를 나타내는 통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정말 한 명까지 거기에 대한 오차는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추세 이번 달에 해외여행 몇 명 갔고 몇 명이 들어왔고 항공기는 몇 명이 탔고 몇 명이 안 탔고 경유는 어디로 했고 어느 공항에 몇 명이 거쳐가 이거는 숫자 셈한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명이 세운 거 추세를 나타내는 이런 따라간 거 그런 그 숫자적인 통계는 믿어도 되는데 트렌드에 대해서 내용을 알리는 그런 통계는 사실 100% 믿을 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호텔스 컴바인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익스피디아 같은 데서 통계 가끔 자료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기네 회사의 어떤 일종의 마케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통계 조사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조금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100% 여기가 정말 그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다고 100% 거짓말이나 가짜라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고 이런 통계 역설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 같은 것들 무조건 다 또 신뢰할 이유는 없다. 필요는 없다. 좀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해안, 지혜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뭐 이런 통계 또 SNS 상에서의 어떤 이런 뭐 트렌드에 대한 알림, 뭐 트렌드가 요즘 이렇다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뭘로 또 정리가 되냐면 흔히 요즘에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알고리즘. 이제 특히나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뭐 구글의 알고리즘, 유튜브의 알고리즘, 뭐 그다음에 뭐 이세돌 구단과 그 구글이 같이 바둑둘 때 어떤 그 AI의 알고리즘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알고리즘은 그거고 사실 유튜브 같은 특히 SNS 그리고 더 크게는 인터넷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은요. 결국 다 일종의 쿠키예요. 쿠키. 그러니까 쿠키 인터넷 설정할 때 뭐 쿠키 설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가끔 메시지. 왜 쿠키냐면 우리가 쿠키 먹을 때 과자 먹을 때 항상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통용이 되는 말인데 그래서 쿠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다 어디 들어가서 보면은 무슨 상품을 샀어 아니면 검색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화면을 들어가도 그게 계속 쫓아오잖아요. 이게 유튜브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알고리즘이라고 다른 표현으로도 흔히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꼭 맞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학술적으로는 아닌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고리즘이라고. 자, 인터넷 알고리즘에는 쿠키가 있다는 걸 드렸고. 그래서 유튜브를 우리가 많이 시청할 때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강아지 나오는 영상을 보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다음 영상도 또 강아지가 또 수백 개 달려요. 그런 비슷한 영상들이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보면 결국 자신이 이런 SNS나 인터넷 같은 경우 자신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알고리즘 때문에 트렌드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트렌드로 느껴지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국 자기가 자신한테 알고리즘은 자기가 많이 보는 게 알고리즘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여행에 대한 뭐 유튜브를 쳤어. 그러면 한 며칠은 여행 아니면 미국 아니면 그쪽 인근 한 여행지 관련 영상이 또는 비슷한 영상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쫓아오죠.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슨 기술적인 알고리즘은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결국 알고리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 채널 같은 데서 이렇게 서치를 하고 공부를 하다 스터디 이렇게 저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그래서 어떤 유명한 강사분이 해준 말인데 결국 유튜브만 봐도 알고리즘은 결국 자신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모습을 트렌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갖고 다시 한번 걸러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자면 통계 100% 믿지 마시고 특히 숫자 나오는 뭐 추세 통계는 어쩔 줄 모르지만 트렌드에 관련한 통계 이런 것들 언급량 SNS에서 언급량 특히 여행지도 그렇고요. 특히 여행지나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성들의 어떤 패션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마케팅 기법 전략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좀 골라내는 지혜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여행사가 왜 필요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개별 여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행사들 많이 죽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행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결국 어느 정도 좀 나이도 있고 좀 생각을 있으신 분들은 이런 SNS 트렌드에 그리고 돈을 정말 제대로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SNS 그런 것도 또 참고는 하겠지만 결국 정말로 전문가들을 찾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뭐 패키지의 세락 개별 여행의 저거 상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지금 우리가 뭐 우리 자녀 세대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그러니까 부모 세대 말고 자녀 세대들은 뭐 지금부터 여행은 당연히 여행사를 끼고 간다는 생각들은 많이 못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커서 어느 정도 소비의 주체가 됐을 때에는 또 다른 어떤 그 여행사를 통한 꼭 단체는 아니더라도
패키지 여행 상품에 대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뭐 유행은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트렌드도 돌고 도는데, 물론 이런 개별 여행이냐 뭐 패키지 여행이냐 이런 것들도 이런 유행의 한 흐름으로 돌고 도냐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미래학자도 아니고, 제가 엘빈 토플러도 아니고, 미래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나타난 사회 현상이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따지면 결국 패키지 여행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도 분명히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다시 한번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그 개별 여행과의 어떤 밸런스를 어느 정도 같이 맞춰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여행사들의 어떤 공부,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적이 가능한 패키지 여행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이런 부분에도 한번 지금 이렇게 좀 시간이 남을 때 한번 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배달하면 뭐였습니까? 철가방, 철가방, 중국집의 철가방, 배달원, 중국 짜장면 배달하시는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야, 이 배달하면 뭐 짜장면 배달 이런 거 아니야? 다 뭐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배달의 민족 보십시오. 벌써 몇 년 전부터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고민을 해서 이게 되겠는데? 해서 이름 배달의 민족으로 해서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을 허투루 그냥 패키지 진대, 개별 여행 뜬대, 개별 여행을 해야겠네, 패키지 무너질 것 같아, 패키지 그만 접어야겠네, 그래도 혹시 몰라 조금은 남겨둬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의 접근은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식의 접근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깊이 있는, 좀 통찰력을 있는 그런 고민과 연구,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그 뭐죠? 아시아나항공 그 국내만 뜨는 그 항공 상품 오늘 발표냈다고 그랬잖아요. 났다고 전해드린 첫 뉴스 소식으로 그거 보세요. 아 그래? 그래 재밌겠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거랑 그래? 그럼 이거 상품 만들어 보자 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진짜 상품 출시하는 거 보세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 건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달을 가르치는데 달은 안 보고 제 손가락 가르치는 손가락만 보고 비난하시는 분들 가끔 있죠. 그죠? 뭐 비난하십시오. 그렇게 비난하시면 평생 그렇게 이제 남들 비난만 하고 사시는 거죠. 한번 깊이 한번 제대로 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지만 좀 제가 뭐 이른바 제가 이제 뭐 온라인으로 여행 매체를 차렸는데 이제 한 5년 조금 넘었거든요. 5년 한 3개월, 2개월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할 때 주위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려가 있었는데 어떤 우려였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딱 그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관광 벤처 많이 모집하거든요. 이제 기획력 좋고 아이디어 있는 이제 벤처들 이제 기업들이 이제 처음에 회사 차리기 전에 이제 그 공모에 신청을 해서 되면은 이제 지원금을 좀 받아요, 종잣돈을. 근데 저는 이제 아직 회사를 차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예비 관광 벤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수를 해서 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원금을 처음에 좀 받았는데 관광공사에서 예비 관광 벤처로 이제 서류 심사 통과하고 이제 PT를 갔어요. PT를 가서 PT 시간이 5분 안에 그걸 딱 끝내야 돼. 근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했는데 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인데 그때 어떤 한 관광과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그 전문 매체, 여행 전문 매체가 현재에도 있고 신문으로 오프라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주일 단위로 나온다. 근데 그게 지금 매일 저희가 트래블 데일리니까 데일리로 할 수 있겠냐. 그게 너무 무슨 뉴스거리가 있겠냐라고 대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다른 매체에서 여행 기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그 뭐 자료나 취재의 그 양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양. 지면이 모질라서
못 나가는 거지 사실 들어오는 양은 차고 넘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아무 뽑혀갖고 됐어. 예배가 됐는데, 그리고 그때 한참 막 또 우리 여행이 이게 쫙 성장할 때였기 때문에 정말 자료가 차고 넘쳐서 지면이 없어서 못 나갔지 매일매일 해도 충분히 나갈 양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창업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일 업무를 통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추세가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두 번, 최소한 3번 정도 이렇게 고민, 저렇게 고민,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지. 그나마 최소 3년 전, 5년 전에는 뭔가를 준비를 하셔야, 그 트렌드가 다가올 때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트렌드가 오면 그때 딱 결합이 돼서 시너지가 되죠. 트렌드 시작됐어. 거기 쫓아가면 평생 제가 봤을 때 성장하기 힘듭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준비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자, 그 다음 소제목으로 넘어가서 트렌드고 나발이고입니다. 트렌드고 나발이고 지금 우리가 그거 준비할 때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트렌드가 문제입니까? 지금 당장 하루하루 버티기가 지금 이게 참 난망한데, 그죠? 그래서 이런 심정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렌드고 나발이고 생존이 좀 위기인데 지금 이런 지금 우리가 그런 지금 고민이냐? 근데 지금은요,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 뒤에 뭐가 떨어졌네요. 코로나19의 그 트렌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트렌드가 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트렌드가 오면 만나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게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다시 좀 붙이고 올게요. 자,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대한 중요성, 미리 좀 점검을 해야 된다. 미리 점검을 하려면 미리 스터디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트렌드에 대해서 속지 않고 정말 자기 자신만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근데 또 비대면이냐 말이 많죠. 요즘 앞으로 비대면이 될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될 것이다, 말이 많죠. 아니면 이제 비대면을 해서 여행도 이제 끝났고 그런 얘기들도 많아요.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우리가 또 트렌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꼭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 저는 항상 밸런스를 맞추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페이북을 통해서 제가 접한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정지우 작가라는 분이 이렇게 쓴 글인데 내용이 공감이 딱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정지우 작가님이세요. 책도 많이 좀 젊으신 분인데 내용이 좋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좀 읽어드리면 아마 좀 공감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세요. 올해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식의 말들이었다. 다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 다시는 2020년 이전과 같은 시대는 없을 것. 같은 묵시론적인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다소 공포스럽거나 걱정되기도 하고 납득이 되는 면도 있었으나 묘하게 동의되지 않는 면이 있었다. 아마 그 말은 반쯤은 진실이겠지만 반쯤은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를 것처럼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백신이 개발되든 공포가 줄어들든 몇 년이 걸리든 이 사태는 잠잠해지고 사람들은 다시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고 자유롭게 카페나 식당을 드나들고 마스크로 가린 얼굴보다는 온전한 얼굴을 마주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럴지라도 어떤 삶들은 이 시대를 지나면서 붕괴되고 폐허가 되어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최후의 자산이었던 보증금마저 한 푼 남지 않게 된 어느 자영업자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 걷잡을 수 없는 격차가 생겨버린 아이들, 여행업체 등이 도산하면서 직장을 잃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잃어버린 사람들, 끝내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길에서 돌아 나온 공연 예술가들, 학자금은 그대로인데 아르바이트 구할 방법도 없고 집은 어려워져 신용이 엉망이 된 대학생들, 그들 중 누군가는 결코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 묵시론적 발언에 희생양 같은 것이 되는 삶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런 세상은 반쯤은 비관적이고 반쯤은 낙관적으로 느껴진다. 환대와 여행의 시대가 끝났고 앞으로 온 세계에는 적대와 경계, 전염병만이 넘쳐날 것처럼 말하지만 나는 그런 묵시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결국 다시 여행은 도래할 것이고 접촉은 돌아올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경계심 없는 친절이 피어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다시 올 때까지 제대로 견디지 못한 삶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런 낙관과 비관 가운데 어디쯤 이 시대의 진실 같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대를 저마다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가능한 한 많이 머리를 맞대어 치밀하게 고민하고 정말이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철저하게 삶을 기획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시대에 부서질 수밖에 없는 삶들을 기억하고 들여다보고 손 내미는 일도 있지 않았으면 한다. 사회라는 것은 그러라고 만들어진 것일 테니 말이다. 삶이라는 것은 동굴 안에서 나 혼자 살아남으면 족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마을을 이루고 서로가 가장 절실할 때 손 내밀며 삶을 이겨내라고 만들어진 것일 테니 말이다.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는 그런 시대로 기억되면 좋겠다. 2020년 이전의 시절은 반드시 돌아올 테니 말이다. 자, 어떻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걸 꼭 킵해놨다가 들려드리려고 생각을 해놓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공감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어디까지 했죠? 말씀을 트렌드고 나발이고 뭐 지금은 굉장히 위기가 임박해 있다 그런 얘기였고 자, 이제 사이즈가 다른 생존의 위기라는 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가 기존의 IMF 그 다음에 뭐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이거랑은 뭐 사이즈 자체가 다르죠. 완전 전 세계가 작살이 난 거잖아, 그죠? 사이즈가 다른 혼돈의 시기, 코로나 혼돈의 사이즈가 다르죠. 지금은 사이즈가 다른 그야말로 무슨 업계 위기가 아니라 우리 생존의 위기입니다. 생존의 위기. 그래서 이 생존의 위기 시대에 가장 지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지나가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정부에서도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무슨 뭐 있잖아요. 최근에 정부에서 뉴 뭐 있었잖아요. 뭐였지? 무슨 새로운 시대 그 뭐 윤재인 대통령이 발표했잖아. 내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 맨날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게 많아. 그 했잖아. 그것도 원래 천천히 하려고 그랬던 거야.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빠른데 그래도 좀 속도를 보고 조절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속도가 팍팍 더 빨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그래서 이 변화의 속도는 빠른데 그럼 이 또 우리 여행 트렌드, 또 여행 욕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또 한번 이어가서 계속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떨어지네 저게. 자, 사이즈가 다른 생존의 위기인데 여행 욕구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행 욕구는. 여행 욕구는. 자, 에어비앤비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에어비앤비랑 우버 같은 데가 사실 지금 여행사도 힘들지만 여기도 힘들어요. 공유경제 하는데. 원래 공유경제는 이럴 때 잘 안 힘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려 쓰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의 따릉이 같은 것들은 지금 그렇게 그건 뭐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많이 잘 돼. 그냥 기존대로 잘 돼. 예. 그런 공유경제 말고 이런 식의 공유경제는 지금 힘든 건 사실이에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거. 매출도 엄청 떨어졌다고 하죠. 하지만
이 업체는 재밌는 게요. 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사람들의 여행 욕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 여행 욕구가 내재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여행 욕구라는 거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지. 우리가 먹고 자고 화장실 가서 해결하고 이런 것들처럼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야. 현대 사회의 인간의 여행 욕구는. 예. 그래서 이런 욕구는 항상 내재되어 있대요. 그래서 내년쯤에 종식이 안 돼도 코로나와 함께 익숙해지면 이 여행 욕구도 인간의 한 욕구이기 때문에 욕구로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표출이. 예.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 여행 욕구 폭발적으로 클 것이다. 터질 것이다라는 거지. 그런 생각하고 오히려 이 서비스 같은 걸 좀 줄이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다른 방식으로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그 숙박 장소 있죠. 이런 데에 대한 정비 이런 것들에 대한 리모트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도 더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업데이트 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에어비앤비 저희 보도자료도 기자들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보면 오늘도 뭐가 들어왔냐면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에어비앤비가 온라인 현장학습 체험을 하는 그런 걸 론칭을 했어요. 현장학습이라 이름 붙인 새로운 온라인 체험 컬렉션을 선보였어요.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현장학습과 같은 방과 활동 기회가 줄어든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해외 시장 주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보세요. 에어비앤비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면 그냥 회사 아닙니다. 에어비앤비가. 예. 그래서 이런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미래에 우리도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마 대략 생각이 좀 들 것이라고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고객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여행사 분들도 이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고객을 기다리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자본이 있어야 돼.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매출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자본은 사실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들을 챙길 필요는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트립닷컴도 보세요. 트립닷컴도 좀 이따 9시부터 무슨 호텔 또 판매해요. 실시간 유튜브 방송 통해 갖고 이런 거 하는 거 보세요. 트립닷컴이 뭐가 아쉬워 갖고 지금 저걸 하겠습니까? 유튜브 통해 갖고 이거 판매하겠어요. 트립닷컴이 오늘 이거 방송 이제 좀 있으면 9시부터 항공 호텔 전문 컨텐츠 플랫폼인 플래스티지 고릴라와 공동으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진행합니다. 9시부터. 이걸 왜 하겠어요? 트립닷컴이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사실 우리가 좀 이런 걸 보고 배워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한번 이걸 대충 정리를 할게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시기를 버티면 오히려 경쟁자는 줄어들죠. 우리 여행 전문 기자도 경쟁자가 확 줄었습니다. 예. 참 안 됐지만 슬픈 일이지만 경쟁자가 줄었습니다. 버티면 경쟁자는 줍니다. 예. 지금은 연구하고 조사하고 최소 비용으로 공부를 하면서 못했던 서비스 같은 부분을 연구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돈을 분명히 법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대단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능력을 갖고 있어서 돈을 벌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돈 버는 능력은 젬뱅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해서 준비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끝나면 똑같아져요 라고 말씀드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준비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10년 전에 이력이 중요한 세상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내가 뭐 했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몸담아왔던 그런 전문적인 경력은 바탕이 됩니다. 이 전문적인 경력과 그 다음에 변하는 트렌드에 대한 것들을 같이 융합이 돼서 만나서 시너지 효과라서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적응하면서 살 수 있지. 경쟁력 있게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들. 그렇지만 10년 전에 내가 뭐였어? 난 뭐였어? 중요하지 않고 5년 전에 난 뭐였어? 중요하지 않고 지금부터 3년, 5년 전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시면서 자신이 몸담아왔던 하나의 경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준비된 변화가는 트렌드에 대한 준비가
맞닥뜨려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4차 산업은 오는데 이런저런 세상으로 4차 산업으로 왔는데 이런저런 뭐 세상으로 바뀐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바뀐대, 세상이 저렇게 바뀌고 뭐 인공지능이 다 해준대. 이렇게 그냥 미디어 통해서 신문 보도 나오는 거,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변한대 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잠깐,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준비하면 요게 좀 되겠네? 아 그래?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니까, 아 그렇게 변했는데 그럼 편리해지겠네, 이게 아니라,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면 좀 더 재밌겠는데? 이걸 하면 재밌겠는데? 요걸 해보면 괜찮겠는데라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사업 아이디어 뭐 이런 거 괜찮지 않아, 이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실시간 댓글은 많은 분들이 좀 댓글 참여는 좀 안 해주셔서 저 혼자 주저리 떠들었네요. 그러다 보니 또 한 시간이 가고, 그 사이에 막 뒤에 천막 막 다 떨어지고 보수하고 수리하고 하고 잠깐 몇 초간 자리를 비웠는데 죄송하고요. 저 완벽한 그런 모양새로 방송을 다음에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가 이제 뭐 내일 금요일이고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날씨는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특집, 저희가 추석 때 심심하지 않으시라고 뭐 하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직 뭐 좀 준비는 안 됐습니다. 근데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저희가 추석 때 집에서만 계실 때 심심하지 않으시라고, 혹시 뭐 되면, 가능하면, 능력이 되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가 라이브로 매주 목요일 보내드리고 있는 오늘 주제는 진짜 여행 트렌드, 가짜 여행 트렌드로 한번 또 썰을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새로운 또 다른 주제로, 좀 흥미를 좀 끌 수 있는 만한 주제로 한번 또 준비를 해서 예고해 드리고 다음 주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 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